우리 아이들이 오늘 주제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그쵸? 우리 아이들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세 번, 네 번은 대답해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화가 나죠. 그래서 이것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우리 아이가 느린 아이가 만약에 아니야. 그리고 느린 아이긴 하지만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뭐 경계성, 정도 되는 아이라 이러면 느린 아이랑은 조금 다른 원인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느린 아이가 아니고 좀 일반 아이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도 사실 반복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관심을 끌고 싶어서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불안감이나 뭐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도 반복해서 말해요. 관심 끌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아빠가 나랑 안 놀아주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또 하나는 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요. 우리 이제 좀 느린 아이들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미 좀 발달상에 좀 늦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10개야. 그럼 이 10개 안에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을 계속한다 이런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너무 적고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적절한 대처법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지? 그냥 첫 번째는 어휘력이 되게 부족하구나. 알고 있는 말이 적구나. 이 상황에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적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줄 방법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를 하지 않고 접근을 하면 계속 다그치거나 너 왜 또 해, 또 해, 또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거죠. 왜 반복해서 말하는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은데 많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좀 늦었던 경우에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도 부족하고 표현하는 방법, 어떤 사회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부족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복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단은 이해를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도 충분히 언어 자극을 많이 줘야 된다. 다양하게 줘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많이 들려주시면 아이가 처음에는 그것이 바로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이 밑바탕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말들이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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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고 채우고 이 과정이 사실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다양한 어휘, 다양한 상황, 다양한 말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네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잘못했을 때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쵸? 아주 예를 쉽게 들어서 그리고 갖고 싶을 때는 갖고 싶어요. 이런 간단한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계속 알려주셔야 어휘도 늘고 그 상황에 대한 인지도 늘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많이 들려주셨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나오는 반응에 사실 아이들이 따라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반복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반영어라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반영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아이가 말하는 훈련이 부족했고 말하는 방법이 적었어. 그러면 이 반영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유창하게 지금 엄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말은 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이제 말을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여전히 부족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 보니까 엄마가 물어보면 그 뒷말을 따라하는 게 반영어잖아요. 그래서 그 말들을 따라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어는 나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셔야 된다. 그리고 반영어로도 일단은 처음에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반영어가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주된 요인은 그냥 내가 잘 모르니까 엄마 하는 거 따라 해야 되겠다. 뭐라도 대답은 하고 싶고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뒷말을 따라야겠다. 이런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반영어는 그냥 나오는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계속 나오게 해주시고 또 그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게 더 자극해 주시고 더 많이 들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이가 매사에 따라해요. 그쵸? 근데 이게 좀 신경이 쓰이죠.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충분히 이제 나와요. 쉬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 자, 이러면 세 번째는 엄마가 이 아이가 일단은 그전에는 표현조차 안 했는데 반영어라도 따라해요. 그럼 엄마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엄마가 사과가 좋아? 딸기가 좋아? 그러면 아이가 딸기가 좋아. 그래서 반대로 딸기가 좋아? 사과가 좋아? 사과가 좋아. 이렇게 하죠. 이 아직 선택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니지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엄마의 반응은 아이가 충분히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 대답 잘했어. 너 딸기가 좋아? 아, 너 사과가 좋구나. 그냥 그거를 틀렸어,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격려하셔야 돼요. 나오는 것을. 그런데 반응을 해주시되 말한 거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한 거 정말 잘했어. 여기에 격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교정해 주셔야 돼요. 이 반영어가 옆에서 듣기에 괜찮은 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방금 했던 것처럼 딸기가 좋아? 사과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가 사과가 좋아.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엄마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과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그러니까 엄마만 아는 거예요. 끝에 따라하는 것을. 근데 옆에서 만약에 봤을 때는 뭐 얘가 딸기가 좋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안 나는 반영어가 있고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가 놀이터 갈까? 수영장 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수영장 갈까? 그러면 수영장 갈까? 놀이터 갈까? 놀이터 갈까?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서 교정을 해주신 거예요. 놀이터 가요. 끝에만 교정해줘도 정답이 되는 거죠. 놀이터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 나오는 반영어를 계속해서 교정해 주시면 돼요. 아이가 슈퍼 갈까? 뭐 어디 갈까? 이렇게 엄마가 물어보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따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될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연습하면. 그래서 훈련을 계속하시면 아이가 이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놀이터 갈까? 대답 잘했어. 놀이터 가고 싶구나. 그런데 놀이터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해봐. 놀이터 가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게 시키셔야 돼요. 아이가 듣고 지나가는 거랑 한 번이라도 자기 입으로 뱉어서 따라해본 거랑은 차이가 또 나요. 속도의 차이가. 그래서 따라해보고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놀이터 가고 싶어요. 딸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어떤 정상적인 대화법으로 교정을 계속 해주시면서 그것을 격려해 주시면 돼요. 반영한다고 못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네, 두려울 때도 있어요. 같은 말만. 어휘 공부를 한다기보다 지금처럼 일상에서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알맞은 방법, 알맞은 어휘를 계속해서 이렇게 교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일상에서 먼저 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안 되는데 그 다음 공부를 해서 집어넣어 준다? 이거 사실 좀 어렵고 아이한테 어렵고 되게 무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은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 그래서 그렇게 교정을 해주시고 이제 교정해져서 아이가 어느 정도 나와요. 왜냐면 많이 연습했던 것들이잖아요. 일상의 것들. 그러니까 뭐 놀이터 가요도 하고 사탕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꿔서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그 다음 단계. 엄마가 이 역할을 좀 바꾸시는 거예요. 아이하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엄마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뭐가 좋아? 어디 갈까? 뭐 할까? 이렇게 엄마가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아이에게 물어보는 역할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과일 먹을 때, 응? 누구야? 사과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물어봐줘. 엄마 뭐 좋아하는지 엄마한테도 물어봐줘. 그래서 얘가 엄마는 딸기가 좋아요? 사과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엄마는 사과가 좋아. 이렇게 해서 이 훈련을 아이가 질문하고 엄마가 대답하는 것을 계속 하시면서 뭐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구조를 익혀요. 말하는 구조를 익히고 또 하나는 말하는 의미,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요. 이 간단한 말을 통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쭉쭉쭉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말만 내가 막 쭉쭉쭉 듣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핑퐁 대화의 어쩌면 시작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기를 시키시고 엄마가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가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아이가 익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충분히 해주시면 아이가 어느 정도 말에 대한 구조나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해요. 엄마가 말했을 때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물어봤을 때 엄마가 기다렸다가 대답하고 어휘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 늘리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된다. 물어보는 것도 되고 대답하는 것도 되고 이러면 상황마다 어휘마다 좀 늘려주는 거죠. 계속 상황은 펼쳐지잖아요. 계속 다양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똑같이 아침밥을 먹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말들이 무척 많죠. 밥 먹어만 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할 수도 있고 오늘 미역국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오늘 나물 무쳤는데 엄마가 나물을 조물조물 무쳤는데 뭐 너무 간이 잘 맞았어. 오늘 생선 바싹 튀겼는데 잘 구워졌어. 보세요. 밥을 먹는 그 시간, 밥 먹자 하는 그 시간, 그 식탁에서도 수많은 어휘가 나와요. 조물조물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렇죠? 바싹 튀겼어. 그리고 이게 뭐 간이 짭조름하게 됐어. 뭐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이 평상시 하는 말을 그 일상적인 식탁에서도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일상에서 충분히 늘리실 수 있다. 단순히 밥 먹는 상황뿐 아니라 놀이하는 상황, 누구 만나는 상황. 사실 이거 제가
할 거 되게 많지만 이게 단계별로 하면 그것만 어머님들이 몇 단계만 걸쳐서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술술술 나올 수 있어요. 일상의 문제, 어려움이 별로 사실 없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아이가 방향을 모르는 거고 해야 될 말을 모르는 거고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어머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쵸? 어휘 늘려주시면 되고 얘가 말하는 방법 모르면 그 방법을 어머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계속 교정해서 알려주시면 되고 아이가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더니 아이가 속상하죠.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여러 번 해줬는데도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해줬는데도 아이는 나 거기 생일 파티 누구 생일 파티 가고 싶어요. 그냥 이 말만 줄곧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줬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몇 번 설명해 주셨을까요? 충분이라는 말이 어머님 기준에서 다르고 아이 기준에서 달라요. 자, 저희도 남편의 기준에서 다르고 제 기준에서 충분히가 달라요.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4번, 5번 설명해 줬더니 충분히 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 5번을 얘기해서 아이가 이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행동을 바꾸고 변화가 됐어요. 그럼 제가 이 아이는 느린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4번, 5번이 아니라 40번, 50번도 처음인 것처럼 똑같이 화내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40번, 50번이 안 되면 100번을 얘기해서라도 이 아이가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얘가 느끼고 가져갈 수 있어야 얘가 이해하고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내 기준에서 10번 정도 얘기했으면 네가 이거 알아들을 때 되지 않았어? 안 그래요. 그 경험이 수도 없이 쌓여야 되는 경험이 안 쌓였어요, 아직. 그래서 100번이건 200번이건 좀 속상하고 답답할 때 있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생일 파티 너무 가고 싶죠. 얘는 이 뒷상황 모르겠고 일단 생일 파티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됐으니까 그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님 설명만 해주지 마시고 일단 먼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아, 너 생일 파티 못 가서 너무 속상하게. 그치? 엄마가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겠어. 미안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정이 생겼어. 다음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자. 아니면 다음에 너 생일 파티 할 때 우리 친구 초대하자. 이렇게 해서 얘가 좀 뭐 마음을 안정시키고 추스릴 수 있는 이런 대안까지 좀 연결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그걸 좀 그러니까 보듬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쵸? 상식적으로 우리도 속상하면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일 때문에 이게 억울하게 좀 뭔가 발생이 했어. 그럼 우리 어른들도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한테 속상하겠다. 너 생일 파티 못 가서 너무 속상하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래, 다음에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 감정을 조절하고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듣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훈련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드렸지만 내 기준에 엄마 기준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거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더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더 많이 훈련해 주시면 돼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충분이라는 게 어떤 아이는 사실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과 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가 조금 기질적으로 너무 느려. 이런 아이는 당연히 좀 더 느릴 수 있어요. 아이가 급하지가 않아. 아이 스스로의 기질이 나 이거 어떻게 불편해? 뭐 이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천천히 가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가요. 그리고 또 뭐 예민하고 급한 아이들은 단시간에 좀 빨리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아니면 돌아서요. 꾸준히 가는 게 또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르니까 그 아이의 특성이나 기질은 우리 어머님이 알고 계셔서 다른 아이가 한 달 걸리는데 우리 아이는 왜 몇 달이 걸려도 안 되지? 속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 그 아이 기질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만 예,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신다니까요. 첫 번째는 많이 들려주시기. 두 번째는 따라할 수 있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반영어가 나왔더라도 따라하는 말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셔라.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야 돼요.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세 번째, 거기에서 고쳐야 될 부분을 교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가 그 엄마가 했던 질문을 아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아이가 처음에는 물어봐 하면 그냥 물어봐만 하면 아이가 뭘 물어보지? 금방 들었지만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엄마가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과가 좋아요? 딸기가 좋아요? 엄마한테 물어봐줘. 이렇게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는 처음에 물어볼 때도 물어보라고 했지만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맨날 듣고 대답만 했으니까. 그럼 이 아이가 입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려주세요. 그냥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알려주세요. 충분히 알려주시고 아이가 자기 거 될 때까지. 그래서 어머님들 한 10번 알려주고 이제는 알겠지 하고 자꾸 치조하듯이 되나 안 되나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기대감은 이해하지만 아이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그러면 아이가 너무 계속 알려주면 의존적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것도 알려주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처음 시도하니까 질문이나 표현하는 것을 처음 시도하니까 그리고 단어가 알고 있는 게 적으면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모르니까 처음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물어봐 줄래? 딸기가 좋아요? 사과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 줄래? 하고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정답을 알려주신다. 근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줬어요. 그럼 두 번째부터는 끄집어내셔야 돼. 끄집어내셔야 돼. 그러면 좀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한 음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입으로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아직은 너무 난처한 표정과 너무 힘든 표정으로 대답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아이를 벌 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과가 좋아, 딸기가 좋아 물어봐줘. 이렇게 다시 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요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한 번에 딴 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아이가 한 음절, 한 단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사과. 이렇게 하면 그렇지 사과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 줄래? 그래서 단어라도 나면 그걸 연결해서 또 알려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사과가 좋아요? 딸기가 좋아요? 이런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 동안 그냥 무조건 정답을 제공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답을 알려주고 아이가 알아야 뭐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게 충분히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게 끄집어 주시는 거예요. 한 음절, 한 단어, 한 문장. 예,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청하시면서 질문하신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반복 학습을 통해 아이가 언어가 늘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언어가 늘 수 있습니다. 학령기 아이일 경우는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 잠깐 해드릴게요. 학령기 아이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답형으로는 단답형 그리고 단어로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장난감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로는 의사소통을 해요. 학령기 정도 되면 아무리 이제 좀 늦은 경우에도 그래서 장난감 왜 사주세요? 어떤 장난감? 그러면 무슨 로봇 장난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거 어디에서 팔아? 마트에서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마트, 쿠팡 이렇게 단어로만 대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사달라는 얘기야?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단어로밖에 얘는 아직 문장으로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단어로 이렇게 한 번씩 어머님 지금처럼 물어봐 주시고 이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시면 돼요. 지금 하나는 다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 처음에 잘 못할 때는 이것도 엄마가 알려주시는 거죠. 엄마한테 말할 때는 엄마 로봇 장난감 쿠팡에서 파는데 오늘 좀 사주세요.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 문장으로 엄마가 답을 제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래?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아이가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얻고 싶어서 되게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이걸 잘 말을 해야 엄마가 사줄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안 되면 처음에 했는데 한 가지 빠뜨렸어. 그래서 언제 사달라는 얘기야? 오늘요. 그거 빠뜨렸네. 다시 얘기해 볼까? 그래서 엄마 장난감, 로봇 장난감 뭐 쿠팡에서 파는데 오늘 사주세요. 해서 그 문장이 다 들어갔을 때 우와 진짜 잘했어. 엄마가 너무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래서 엄마가 바로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문장으로 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나고 또 사고력도 왜냐하면 이 문장을 하다 보면 이 일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실전으로 연습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휘력이나 상황에 맞는 말, 문장에 대한 것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어제 다른 질문을 하니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엄마가 해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때 어떻게 답해줘야 할지요? 안 하죠, 아직은. 다른 질문을 하면 아직 얘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거 새로운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새로운 질문, 새로운 상황,
새로운 것에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 늦죠.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맨날 물어봤던 거 말고 다른 질문을 해. 내가 알고 있던 거 말고 다른 것을 해. 이거 조금 시간 걸리죠. 그래서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아이가 처음엔 대답을 안 해도 그 다음에 또 시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고 그리고 그 답을 알려주시고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새로운 질문을 답을 했어. 그럼 아이가 여기에 대한 지금 어이가 없어. 언어가.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물어봤을 때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선택지를 주세요. 두 개, 세 개.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 이렇게 질문을 바꿨어요. 근데 아이가 먹어요, 안 먹어요는 해봤는데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 맛에 대한 것은 얘기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맛이 고소해, 시원해, 뭐 달콤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해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선택해요.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소해요. 그냥 달콤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정말 고소하구나. 아이스크림 맛이 고소하구나. 그냥 반응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예시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답을 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고 엄마가 해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나 이거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아마 그 전에 해주셨던 경험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했다기보다 엄마가 해줘 했을 때 해줬던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가장 쉬운 게 엄마가 해줘.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가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다시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또래보다 언어가 1년 늦고 사회성도 떨어져 자연스레 친구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7세 친구예요. 이럴 경우 회피하지 않고 틀리더라도 대답하라고 계속 독려를 해주는 게 맞을까요? 아이가 그동안 틀린 대답이 잦다 보니 친구들이 놀리고 의기소침해져 있더라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미 틀린 대답을 많이 해서 친구들이 놀리고 또 아이도 의기소침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틀린 대답을 계속 하라고 독려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틀린 대답을 했는지 그 장면을 어머님이 가져오셔서 집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는데 역할극을 해보셔도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아이랑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몰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친구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친구가 속상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대안을 얘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말해야 될 것도 샘플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친구한테 뭐 미안해 한다든지 괜찮아 뭐 놀아보자 뭐 잘해보자 같이 놀자 아니면 내 거 빌려줘 이거 써도 되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에 펼쳐져 있을 때 잘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훈련하셔서 내보내셔야 돼요. 하나씩 계속 연습하셔서 아이가 이제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미 틀린 대답을 해서 아이들이 놀리고 이러는데 계속 그래도 틀려도 대답해. 이거는 안 되고요. 그 틀린 대답이 이렇게 바뀌면 아이들이 안 놀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대답을 어머님이 훈련해 주세요. 집에서 연습하시면 아이들이 또 따라와요. 어렵지만 따라오고 자기가 또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좀 더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봤을 때 그 집에서 먼저 연습하세요. 아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집에서 엄마, 아빠, 동생, 뭐 아니면 옆집, 뭐 사촌 이렇게 했을 때 아이한테 해보라고 하시고 그랬을 때 사람들 반응이 되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뭐 옆에 친구도 옆집 친구도 누구도 나한테 친구들처럼 놀리지 않았어. 괜찮았어. 이런 경험이 쌓이면 그 또래 아이들하고 있을 때도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자신감이 올라오게 되겠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또. 감사합니다.